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파이의 25년 2분기 실적과 컴퍼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소파이는 엄청난 매출 성장을 기록했죠. 전년도 동기 대비 43% 증가하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줬고, 순이익 또한 97밀리언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순이익을 내는 회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계속해서 침체되었던 성장률도 이번에 크게 이끌어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매출 분야를 살펴보면요, 기타 금융 서비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76, 257, 363밀리언까지, 그러니까 비대출 분야의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업이 영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만 플랫폼 매출은 95, 102, 110 이렇게 성장이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출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대출 매출은 392, 413, 447밀리언까지 증가하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소파이가 들어온 고객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가두리 양식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체 대출 총량도 모든 분야에서 증가했는데요. 학생 대출 같은 경우는 95빌리언에서 10.7빌리언까지 아주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증가했고요. 개인 대출 같은 경우도 17.8에서 19.6빌리언까지 증가했습니다. 홈대출 또한 152에서 357, 이번에는 377밀리언까지 증가하면서 홈대출 분야도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전체적인 자산이 크게 우상향하고 있으며, 특히나 예적금은 24, 27, 그리고 29.5빌리언까지 많은 고객들이 들어와서 이 회사의 예적금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평균 비율이 약 60%대인데 소파이는 오히려 72%나, 예적금 비율이 72%나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회사가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적정 지급 준비율도 어떻습니까? 약 7에서 10%가 적정 지급 준비율이라고 본다면은 과거에는 너무나 높았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대출을 해야 된다, 이 돈을 쌓아놔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했었고, 그러나 이 비율이 지금 현재 7.18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대출 영업도 굉장히 늘어나고 좋아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자산 유동화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적정 지급 준비율로 떨어진다면 대출 유동화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소파이의 PS 레이쇼는 9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은행권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퍼도 4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주 낮다라고 보기 어려운 영역, 현재 주가가 낮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소파이가 다시 핀테크, 스테이블 코인이 묻어서 이 분야의 성장성이 충분히 증명이 된다면 이 정도 멀티플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코인 분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특히나 이 기업이 보통의 은행권의 ROE가 4에서 5%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ROE가 7%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은 분명히 기존 전통 은행과의 다른 영업, 그러니까 비대출 금융 서비스 매출 증가가 지금 ROE를 굉장히 높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10%대 그 이상 15%대 올라간다면 충분히 높은 멀티플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회사의 안 좋은 점은 순이익이 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주식 보상에 따른 자사주 매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소파이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대출로 활용하고 금융 서비스 R&D, 코인 R&D에 투자한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높은 자사주 금액은 조금 선 넘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PS는 7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EPS 개선이 매출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는데 0.04, 0.06, 0.08 이렇게 늘지 않는 이유는 자사주 주식 보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보상을 줄여야 정말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지금 1.1빌리언에 육박하고 있죠. 이렇게 소파이가 20빌리언에 가까운 큰 회사가 됐음에도 여전히 기관 후 비중은 47에서 44%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보통의 미국 성장 기업 성장 스토리를 보면 기관 후 비중이 약 70에서 80%까지는 올라줘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존 레거시 은행들이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싫어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의 비중이 이렇게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거의 160%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이 소파이가 실질적으로 실적과 기업의 성장성이 증명되고 있다. 비록 개인이 많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부자의 비중은 10에서 2%대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 보상받아서 열심히 주식을 팔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숏 비중은 적지 않은 편인데요. 15%, 18%였다가 최근에는 11.3%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나 여전히 11%라는 높은 숏 비중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 연간 가이던스 또 증가시켰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보면 2.4에서 2.46, 2.55, 3.2, 3.3, 3.75 이렇게 계속해서 가이던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질적인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분기 가이던스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대출 자산의 부실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보통 카드 대출의 부실률이 약 5에서 6%이기 때문에 거의 카드 대출 수준의 부실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대출 부실률이 3.84에서 2.84까지, 그러나 학생 대출은 이번 분기에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자산의 비중이 많을수록 부실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자산 유동화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죠. 자산 유동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신규 대출의 비중이 늘어갈수록 사실은 부실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부실률은 대출 자산이 오래될수록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뒤의 것들을 자산 유동화를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평균 부실률이 낮아질 수 있고, 또한 부실률이 낮은 학생 대출보다 개인 대출 비중을 자산 유동화를 많이 하면은 전체적으로 학생 대출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 전체의 부실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는 오래된 자산을 유동화시킨다면은 굉장히 좋은 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산 유동화를 정말 잘하고 있는가 에 대한 판단은 지금 내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대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된 대출 자산보다 신규 취득한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이 내려가는 모습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다시 한번 대출을 늘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판단은 조금 유보하더라도 이렇게 평균이 낮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모습인 거죠. 이번 분기 기록적인 멤버십 증가 추세를 보여줬고,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멤버십이 구축됐다. 많은 미국 국민들이 소파이를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파이는 결코 레거시 은행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콜 주요 내용을 보면요. 자, 코인 분야 재진입을 선언했습니다.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는데,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는 거래 기능,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기능을 가지겠다라는 것이죠. 이 거래 기능은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어디서든 거래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투자 기능은 로빈후드나 이런 것처럼 코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자, 바이든 너 끝났다. 바이든 때는 이거를 포기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왔으니까 우리도 코인 분야 다시 진입하겠다라는 것이죠. 대출 유동화 관련해서는 이번 분기에 크게 증가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57% 증가했기 때문에 대출 유동화가 전체적인 매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출 유동화가 이렇게 2빌리언씩 증가했음에도 자녀 대출량, 대출 자산은 9.5에서 10.7, 그러니까 1.2빌리언 증가했고요. 학생 대출 같은 경우는. 개인 대출 같은 경우도 17.8에서 19.6빌리언 크게 증가했죠. 자,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를 2빌리언 넘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대출 영업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네,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미국의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팍팍해져서 대출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학생 대출의 피스코 점수는 768로 굉장히 높고, 퍼스널, 개인 대출도 743, 미국의 평균 피스코 점수 그 이상 가지고 있는 대출 고객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학력자들,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자산 유동화는 앞으로 다음 분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매출을 처음 발생시켰을 때 이 자산 유동화를 예측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러나 지금은 현재는 안정적으로 매 분기 1.5에서 2.0빌리언 이렇게 유동화를 잘 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파이의 비대출 분야, 이 수수료 분야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ROE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마진율도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은행권으로 비해서는 고평가지만 핀테크로 갔을 때는 저평가된 주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비대출 분야의 매출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소파이의 주가를 지지하는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 실적 발표 후에 갑작스럽게
퍼블릭 오퍼링을 발행했습니다. 사실은 유동자산도 굉장히 많고 예적금도 거의 1.5, 2빌리언 가까이 예적금이 매 분기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블릭 오퍼링을 실행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려 1.5빌리언이었고요. 20.85달러 적지 않은 자산을 제3자 퍼블릭 오퍼링을 통해서 조달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다이렉트 오퍼링은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고, 퍼블릭 오퍼링은 특정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직거래를 통해서 골드만삭스에게 7,200만 주를 주고 20.5달러의 주식을 주고 1.5빌리언의 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사실은 골드만삭스가 처음 자산 유동화를 할 때도 골드만삭스를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오퍼링도 골드만삭스가 주도를 하는 것이죠. 소파이와 골드만삭스의 밀월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인 시장이 바이든 시절에 로빈후드 이쪽에 힘이 실어졌다라고 한다면 제 느낌에는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한 이런 소파이 중심의 코인 거래,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트럼프 시대에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찌됐건 바이든 시절에는 소파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학생 대출의 롤오버를 지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면제까지 검토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트럼프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친시장주의이기 때문에 학생 대출을 왜 면제해줘? 자, 그렇다면 진짜 대학도 못 가는 그런 서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 소파이의 본업인 학생 대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개인 대출 또한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 코인 분야도 다시 진출함으로써 높은 멀티플 기대해볼만 하겠죠. 자, 이번 분기 훌륭한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증가를 회복했습니다. 멤버십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연간 가이던스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대출도 서서히 증가 추세에 있죠. 자, 그러나 이번 분기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보험, 카드 어떻습니까? 맨날 세계 최고의 인재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뭐가 보험, 카드 도대체 뭐가 매출이 올라가는 건지 잘 모르고 이것에 대한 설명도 이제는 조용히 묻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크립토 분야 재진출 선언했고요. 연말까지 이 두 가지 시스템, 거래 기능, 전 세계에서 거래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인베스팅 기능, 이 기능을 연말까지 탑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성과가 과연 연내에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동화를 통해서 부실률, 전체적인 부실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신규 대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부실률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을 잘 관리하고 유동화를 충분히 소파이에게 이롭게 한다면 건전한 자산을 가진 핀테크 기업으로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네, 소파이 올해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연초에는 계속해서 하락했으나 상승, 조정, 상승 하면서 엄청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아주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퍼블릭 오퍼링 소식에 약 20달러이기 때문에 이쪽이겠죠. 퍼블릭 오퍼링 소식이 일어나면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선을 지키는지 확인하면서 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올해 저에게 큰 수익을 준 소파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의 계좌도 많이 늘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